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8월 10일 오늘 오후 2시 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정권교체 비상시국 국민회의가 드디어 창립했습니다. 이 창립의 의미를 이재호 상임의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비상시국 국민회의 왜 창립했습니까?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상시국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저질렀던 많은 폭정과 또 극악하고 무도한 이 정권 운영 형태를 보면 이 국면이 곧 비상시국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국가 운영이 아니고 비상시국에 준하는 그런 이 국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면 이 비상시국 국면을 종식시키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리려면 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약 60%의 국민들이 뜻을 함께 모으려면 물론 일부는 야당 쪽에서 뜻을 모아야 되겠지만은 야당이 포용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비상시국, 국민회의라는 하나의 이 틀을 만드는 거죠. 이 틀 속에서 묶어서 하나의 단일 전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권 교체의 국민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발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당만으로는 특히 야당 국민의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님 비상시국 국민회의의 계획은 정권 어쨌든 내년 3월 9일까지가 활동 그렇습니다. 예. 기한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을 우리 국민회의가 지켜보고 후보 단일화가 잘 안 될 경우에 우리 국민회의에서 후보들과 당에다가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비상시국 국민회의의 의견으로서 후보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가 되고 난 다음에 정권 교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야당이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회의가 17개 시도의 대표들이 다 있으니까 17개 시도를 돌면서 정권 교체의 대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거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권 교체 지금 야당의 힘만으로는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당이 이런 거잖아요. 네. 정권 교체는 원하는데 네. 지금 국민힘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수층만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반문 진보층도 있고 그렇죠. 또 중도층도 있고 중도층. 네. 네. 그러니까 국민힘이 아니라도 정권 교체는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그 끌어모아야 부분을 된다. 국민회의가 포용을 해야죠. 아. 끌어안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의 하나의 대열로 만드는 거죠. 네, 예. 5%에서 한 10% 정도 볼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의 국민들. 예. 근데 그 정도 표라면 거의 대선의 당락이 결정되는 표 아닙니까? 5%만 해도 당락을 결정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더구나 이번에는 아주 양 진영으로 갈라져서 오랫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렇죠. 진영 대결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완전 문재인 진영이냐, 문재인 반대 진영이냐, 네네. 이게 붙는 거잖아요. 네네. 뭐 좌냐 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네. 문재인 정권을 연장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권을 끝내야 하느냐, 네. 이 대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끝내야 하겠다고 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하고 대결이니까 그렇죠. 그 싸움이 선거에 막상 들어가면 5%, 뭐 10% 내외로 승부를 가르죠. 알겠습니다. 이런 어쨌든 그런 정권 교체가 우리 지금 범야권의 대의명분 아니겠습니까? 범야권이 가장 노력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권 교체 대의에 예.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당인
뭐 야당만 우리만 하면 된다, 뭐 당이 잘났다고 떠들 것이 아니고 야당도 우리 국민회의도 정권 교체 대의에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획을 해내야죠.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비상시국 국민회의에 이 뜨거운 여름에 예, 오늘 발복입니다. 예, 정말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홍준표 후보 털레털레 걸어와서 참석 마이크 잡고 참석 축사를 하셨는데 홍준표 후보 뭐 이재호 대표께서는 15대 국회 때부터 같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정치적 동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홍 대표가 요즘 이제 밖에서 들어온 분들이 지지도가 좀 자기보다 좀 앞서고 그래서 제3자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상당히 의기소침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홍 대표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고 홍준표라는 사람은 평생 의기소침할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자신 만만하고 당당하고 그거는 그만큼 자기 내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 홍준표 대표는 이 진짜 오늘 이제 말복 같이 더운 날에도 와서 그 축사를 했는데 그건 뭐 자기는 이 경선 국면에 들어가면 뭔가 자신 있다 하는 그런 보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홍 대표, 홍 의원 정말 고마웠습니다. 예. 저희 우리 비상시국 국민회의라서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같은 날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거의 다 모였지 않습니까? 드문드문 있긴 했지만 그렇죠. 거의 다 오셨죠. 17개 시도의 대표들이 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리에는 당의 그동안에 뿌리가 없는 윤석열이나 최재형 후보가 와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자리에서 전국에 있는 시도 대표들,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 유튜브 또 생중계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당에는 뿌리가 없는 사람은 안 오고 당에 뿌리가 있는 그 홍준표, 원희룡, 장기표 이런 사람들은 먼저 와서 그 축사를 하고 이게 그만큼 아직까지 그 윤석열 후보 진영이나 최재형 후보 진영에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다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오신 김에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왔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포털이라든지 언론에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비상시국 국민회의 사진은 전부 원희룡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원희룡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 홍 후보가 조금 늦게 오셔서 기자들이 뭐 빠졌는지. 그렇죠. 예, 아마 그 원희룡 후보가 제일 먼저 와서 기다렸으니까. 예, 원희룡 후보가 거의 사진을 도배하고 있고 이게 원희룡 지사의 행사입니다. 보니 사진으로는. 그게 뭐 기자들이 제일 먼저 와서 그렇죠. 기자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원희룡 후보가 축사하고도 한참 있다가 그렇죠. 예, 갔는데 어쨌든 원 의장님 원 후보 어떻게 그 보십니까? 원 후보는 사람이 그 아주 성실하고 또 자기는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인 게 이재명 같은 사람은 경기지사 하면서 경선 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경기지사직이 경선의 이용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그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원 후보 누가 뭐라 해도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경기지사를 하면서 경선한다 하는데 그 지사직이 선거에 이용되는 거죠.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부인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원 후보는 딱 제주지사 던졌잖아요. 내일 던진다고 그러시죠. 내일 이제 이제 사표 절차가 예. 사표는 이미 내고 던졌고 그렇죠. 그 절차가 이제 마무리된다는 건데 그것만 봐도 본인이 대선 후보 하려면 후보 하는 거고 도지사 하려면 도지사 하는 거지 이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거는 국민에 대한 도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네, 거죠. 원희룡 후보 참 고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반듯한 네, 사람이죠. 맞습니다. 반듯하고 또 당에서도 뭐 오래 있었고 그렇습니다. 도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 경험도 있고 맞습니다. 정치 경험도 있고 네, 또 희룡 후보도 아마 검사를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밑바닥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네, 아주 착한 사람이죠. 네. 착한 후보지요. 근데 뭐 정치가 착해서만 되는 건 아, 그러니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당에 있는 후보들은 지금으로 봐선 지지도가 오히려 좀 낮고 당 밖에 있는 후보들은 지지도가 높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의 기존의 정치, 기성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원희룡 후보나 장기표, 홍준표 후보들은 바로 국민들이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맞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과제지요. 네, 오늘 저기 의장님 오늘 장기표 후보가 또 그 참석해서 뜨거운 하셔서 이게 축사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뭐 원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장 원로 후보고 또 최근 그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가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주관한 행사에 불참한 것을 두고 좀 논란이 일 때 따끔하게 이 당 지도부와 또 이 당 경선관리위원회에게 원로 후보인 장기표 후보가 따끔하게 뭐 좀 이렇게 쓴소리를 또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참, 저건 장 후보 아니면 하기 힘든 그런 발언이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장 후보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표 후보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나이만 원로가 아니라 60년대부터 이 나라 민주화운동에 운동에 자기 전부를 바친 사람 아닙니까? 네. 삼성개헌 반대부터 그렇죠. 69년.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표의 일생이 이 나라 민주화의 역사라고 봐야죠.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이 옳게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아무리 대표를 하더라도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걸 대표 눈치 보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대표 눈치 없이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장기표입니다. 그래, 지금 15명 후보 중에서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장 후보밖에 없거든요. 뭐 없을 거예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 뭐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뭐 나이값 좀 했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나이가 이름이 넘으면 네. 세상 눈치를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옛 어른들 이야기가 나이가 이른이 넘으면 좋은 소리 하든 싫은 소리 하든 다 그 사람의 말은 듣고 보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자기 말 따는 나이값 한 거죠. 뭐. 예, 윤석열 후보 이번에 8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최근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 일부 예상이 있었지만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셨지만은 지지율이 확 좀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이 뭐 확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지지율이 조정 국면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뭐 장모권이나 부인권이나 이런 거는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큰 영향이 없고요. 장모권, 부인권 뭐 이런 건 그런 건 예, 그런 거는 뭐 관계없다. 그런 엑스 파일 하는 이런 건 영향이 없는데 최근 영향이 있는 거는 그의 잦은 그 말 실수. 말 실수. 그 말 실수는 곧 생각의 실수라고 우리가 봐야죠. 몇 가지 예를 들면 그 일본의 그 원전 후쿠시마 원전 관계가 뭐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는 다이슨처럼 정치를 키워 한 바에 하겠다 뭐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콘도하고 정치하고는 정반대인데 콘도는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지만은 정치는 상대방을 포용 끌어안아야 되는 건데 그걸 콘도처럼 하면 저 사람 무서워서 저 정치 맡기겠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럼 본인이 이제 정치를 뭐 아주 화끈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표현은 별로 공감을 못 얻었고 또 그 다음에 뭐 그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개를 안고 침대에서 런닝다스 바람으로 자는 사진을 공개를 했잖아요. 오늘 출근 안 한다. 뭐. 예, 그게 동물 애호가들에게는 그게 좋을는지도 모르지만 그 자체는 뭐 별로 비판할 건 아니지만 저도 강아지 좋아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비판할 게 네,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 사진이 이 더운데 그 사진이 지금 사람을 안고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이 북면에 안아줘도 시원찮을 바인데 그 강아지 안고 자는 걸 그걸 어떻게 홍보 사진으로 열어 보내느냐 하는 이야기를 내가 산에 가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산에 가시니까. 예, 매일 산에 가니까 여론을 제가 거기서 듣죠. 예, 그걸 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뭐 또 있잖아요. 뭐 부정식품 문제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이것저것 따지겠느냐? 없는 사람의 절박감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그 예를 없는 사람은 마치 보정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처럼 이 뉘앙스가 풍기니까 이런 거 그런 몇 가지 예를 보면 사람들이 아, 저 후보가 아직 생각이 정리가 덜 됐나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는 지지율 빠지는데 영향이 있을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만회를 하려면 오늘 같은 국민회의 비단식국 국민회의 이 결성식에 와서 오시면 좋죠. 예. 그것도 이 코로나 국면에서 아주 어렵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부하고도 막 협상하고 얼마나 해서 힘들었습니까? 네. 예, 우리가 방역 준칙하겠다 그러고 그래갖고 그 큰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늘 또 전국에서 많이 왔어요. 전 시도 대표들 뭐 시도 자문위원들 뭐그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 많이 왔잖아요. 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이런 것이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조금 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예. 최재형 후보 예. 선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최재형 후보는 저는 처음부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자, 품격이 있다. 네. 네. 아, 자질이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보면 너무 준비를 안 한 거. 그러니까 대통령 출마하기에 급급해서 감사원장 사표 내고 나왔는데 네. 막상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인지 대통령이라는 게 뭘 해야 하는 건지 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선전하겠지만은 현재처럼 저든 판단력으로 나가면 지지도가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히 오늘 그 국민회의 같은데 그 불참하는 거 보세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사정이 있다고 주최 측이 이야기를 해야죠. 앞 사정이. 일정이 밀렸답니다. 그러니까 앞 일정이 밀려서 허둥지둥 오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답니다. 예, 그렇게 된 그런 거예요. 것을 사전에 좀 그게 정무적 예. 판단이나 일정 짜는 사람들이 좀 이 어떤 모임이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예. 선택이 부족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안철수 예. 대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웬만한 대선 후보들이 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예. 이제 우리 범야권이라는 말을 이제 아직도 쓰는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있고 그의 대선 출마 가능성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지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끝까지 한 11월까지 완주를 하면서 마지막 그 국민의힘 후보와의 어떤 경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의 가능성과 앞으로의 그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두 가지가. 지금 국민의당 당헌에 후보가 나오려면 대표직을 1년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그만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후보를 하려면 당헌을 고쳐야 됩니다. 당헌을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고 국민의힘에 돌아버리면 국민의힘의 대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관계없이 출마를 할 수가 있죠. 행정적 절차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에 돌아갔고 대선 후보를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그 뭐 후보 출마가 경선 같은 그 그렇죠. 경선에 참여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나는 국민당에서 독자 출마해갖고 막판 11월 달에 가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하자 이렇게 나가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금 뽑은 11월 달에 뽑은 사람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경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독자 출마한다 그러면 한다면 한다고 하면 5% 정도 가져갑니다. 5% 정도. 네. 예. 호남표도 좀 일부 또 받을 것이고. 네. 5% 가져가는 게 이제 탈문 진보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도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윤석열 후보가 아니 입당을 전격적으로 해버린 바람에 좀 빠졌죠, 그분들이. 탈문 진보층이나 중도층이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에 독자 출마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기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안철수 후보가 독자 출마는 5% 정도 가져가겠죠. 네. 그럼 이번 대선의 승부가 5%, 10% 이내에서 결정되는데 안철수 후보 단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도.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선택이 또 야권으로서는 하나의 또 관문입니다. 또 관문이. 예.
그리고 또 관전 포인트도 되는. 그렇습니다. 국민들로서는 또 다른 관전 그리고 포인트.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국민의힘 경선 갖고는 소위 컨벤션 효과가 없잖아요. 네네. 저 당끼리 당 후보끼리 뭐 결정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관심을 갖거나 누가 할 거냐 이런 초조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기회도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하면 이제 심심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끼리만 하면. 그런 데 대해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밖에서 나오고 했다 그러면 이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알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개티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어떻게 보면 당 대표의 가장 큰 임무는 저는 이제 공정한 경선 관리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당 대표의 가장 뭐 큰 임무라고 보는데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막 그 당 대표가 사진을 찍을 때 자기가 가운데 서고 그 후보들 대선 후보들 병풍 뭐 뒤에 병풍 서듯이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역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행보가 계속 있었고 또 최근 4일, 5일 이틀 연달아 자기가 당 대표가 주관하는 행사에 그 후보들을 계속 불러서 줄을 세우게 하는 그런 행보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봐야 되는데 젊은 패기로 뭐 의욕은 좋은데 네. 우리가 정치를 오래 해보면 네. 후보가 윤곽이 드러나면 네. 대표는 밑에 깔아앉아야 됩니다. 당 대표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후보들이 다 말하게 해야 됩니다. 옳은 소리든 그런 후보들이 이야기하게 하고 일정도 자기들 후보가 한 표라도 더 얻는 게 후보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알고 후보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 당에는 정말로 공식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것도 후보를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후보 대리인을 부르거나 대표의 목소리를 죽여야 됩니다. 부를 때도 후보를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후보의 대리인을 부르고 후보에게 맞춰주고 예, 그리고 후보가 말을 줄이고 그리고 당대표는 그래 당대표의 첫째 미덕이 침묵입니다. 말을 아껴야 됩니다. 첫째 미덕이 침묵. 그래야 후보들이 살지요. 마이크를 후보인데 맞춰야지 마이크를 대표가 가져라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불안불안해 하죠. 저 이 대표가 왜 저렇게 하나 좀 불안불안해. 선거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뭐 요즘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은 선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거야말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선거를 계획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투표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젊은 당 대표가 그런 노하우를 가고 이런 경선과 이 선거를 관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게 자신이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서 그걸 넘겨버려야 됩니다. 경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 관리팀을 만들고 자기는 대표로서 행정적인 역할만 하고 숨어줘야 됩니다.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당 하는 거 보면 나는 뭐 여러 이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뭐 다 일일이 하나 뭐 지적할 건 없지만은 하나 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뭐 우리가 이번 선거에 5% 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네. 뭐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죠. 네. 이게 야당 전체 야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구나. 그런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면 발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선거는 잘해야 5%를 이긴다. 잘해요. 우리가 이긴데 5% 내로 이긴다. 그러니 5% 갖고는 마음을 못 놓쳤냐. 그렇죠. 10%, 20% 이겨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야당과 야권이 총체적으로 정권교체에 올인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그 말이 맞대려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5%로 진다 해보니까 완전히 패배주의에다가 저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지 리더가 진단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그런데 이번
성 대선 잘하면 우리가 5%는 이깁니다. 지금 선거하면 5% 이깁니다. 그런데 5% 갖고는 마음 못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권이 총탄압해서 슬기롭게 전공교체 대회를 하나가 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역시 그 의장님의 말씀은 이제 정치 뭐 오래 하셨으니까. 아닙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8월 10일 오늘 드디어 출범한 비상시국 국민회의 창립에 붙여서 이재호 상임의장과 함께 그 창립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